여러분 잘 지냈습니까? 오늘은 선생님과 말과 몸으로 표현하기, 그 중에서도 대사, 이 화술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무대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토대로 해서 수업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체와 정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신체가 이완이 되었을 때 이 자연스럽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전에는 연극놀이나 체조를 통해서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긴장을 풀고 연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 네, 이렇게 체조를 하면서 마음을 풀었었죠. 마찬가지로 이 얼굴 근육과 발음 기관도 긴장을 풀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을 풀 때는 아, 에, 이, 오, 우 하면서 발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얼굴 근육을 풀 때는 따라해 볼까요? 다 같이 모아주고 쫙 펴주고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얼굴의 모든 표정들을 돌려보는 거예요. 오른쪽으로 돌릴게요. 왼쪽으로 돌릴까요? 네,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해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배우들이 연습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신체 훈련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 호흡도 복식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몸 전체에 이완을 가져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면 우리는 이제 그 연기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일상의 언어와 무대 언어는 어떻게 다르냐면 일상의 지난 시간 마임에서도 본 것처럼 일상의 언어보다 무대에서의 언어와 행동들이 좀 더 크고 분명하고 과장되게 나타납니다. 왜냐하면 그 거리감을 관객에게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영화처럼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배우들이 직접 더 크고 과장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. 네,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2막 2장 이 캐플렛 집의 정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. 줄리엣의 방 발코니 앞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장면의 대본을 먼저 한번 볼까요? 네,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대본을 한번 봤는데요. 이 장면들을 실제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했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스타트! 로미오, 당신은 왜 로미오예요? 당신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. 그게 어렵다면 날 사랑한다는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. 그럼 저도 캐퓰렛이란 이름을 버릴게요. 더 들어볼까? 아니면 지금 대답할까? 당신 이름만이 내 원수예요. 몬테그란 이름이 아니어도 당신은 당신이죠. 몬테그가 뭐예요?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에요. 팔도 얼굴도 사람한테 속해 있는 그 어느 부분도 아니잖아요. 제발 다른 이름을 택하세요.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장미는 장미라고 불리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향기는 사라지지 않아요. 로미오도 마찬가지예요.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아도 그가 지니고 있는 고귀한 것은 그대로 남을 텐데. 로미오, 당신 이름을 버리고 저의 모든 것을 가지세요. 당신 말대로 당신을 가질게요! 로미오, 왜 당신은 로미오지? 아버지를 잊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로미오란 이름을 버리겠어. 이 목소리는 몬테그가 없네. 로미오, 로미오.
나도 우리 아빠 이름하고 내 이름을 버려버릴 거야. 그 몬태규? 그게 다 뭐야? 원수? 원수는 그냥 당신 이름일 뿐이야. 손도 팔도 얼굴도 다리도 아니잖아. 장미꽃이 다른 어떤 이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향기가 달라질까? 아니 러미오, 그 이름 된 시인들 전부를 받아줘요. 네? 러미오! 그럴게요. 그렇게 들어왔어요? 왜 들어온 거예요? 진짜 죽어요. 당장 나가요. 빨리요!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붙잡혀서 죽겠어요. 발코니에서 이제 10대 남녀가 들키지 않고 사랑을 속삭이는 네, 이 장면입니다.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이 뭐지? 어우, 저쪽이 동쪽인가? 어우, 그렇다면 줄리엣은 태양이다. 아우. 서사라 아름다운 태양아. 이걸 하면서 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그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 마치 신화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인물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근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분히 노력 중입니다. 아무래도 굉장히 문어체적이고 고어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 원래 원전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는 게 연출님의 의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까이 가려고 노력 중이고요. 또 그 멋진 언어들을 저희는 연기를 하면서 관객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. 그 말의 맛이 되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캐릭터의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말처럼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노력 중이고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다양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왔는데요. 같은 발코니 장면에서 여러 가지 연기들을 보셨죠? 네,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연기할까요? 네,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. 자, 그러면 연기라는 건 뭘까요? 예, 연기는 내가 대사를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.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그것이 다시 등장인물로 변신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말하기는 읽어라, 말하라, 등장인물로 말하라가 될 것이고 움직이기는 내가 움직인다, 그리고 등장인물이 움직인다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과 등장인물이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동영상에서 봤듯이 문근영이라는 배우가 뭐라고 말했나요? 네, 그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노력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?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상상력과 동일시해서 표현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줄리엣이라면 어떻게 말할까?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 연기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상황을 상상하고 그 마음으로 느껴진 감정들, 느낌들, 기분들을 내가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 상상력과 동일시한 표현, 메소드적 방법, 방법론적 접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? 두 번째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내가 이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르게 말하면 이 등장인물들을 역사적인 인물이나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,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자기 배역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모방을 통해서 나의 연기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연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외에는 또 어떤 요소들로 내 연기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? 내가 아닌 배우, 등장인물이 되어서 말하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본다면 일단 작품의 주제와 등장인물의 주된 동기
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. 주된 동기라고 말하면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가? 나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? 라는 목적, 동기를 찾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또 갈등으로 이어지는데요. 작품에서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우리가 문학 작품을 비롯해서 연극을 관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, 재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. 그런 방면에서 내가 등장인물이 되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? 의 문제는 뭐냐면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나의 동기와 이 사람의 동기가 충돌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.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목적이 서로 달라져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. 그게 바로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작품 연구를 통해서 나의 연기가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앙상블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또 한번 배운 적 있어요. 기억나시나요? 네, 이 앙상블이라는 것은 전체의 조화를 말합니다. 그래서 스타가 아무리 뛰어난 유명한 배우고 또 혹은 연기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혼자만 돋보여서는 연극이라는 작품은 감동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. 대사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배역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다. 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연기를 함으로써 앙상블을 이뤄내는 것.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앙상블에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반응하는가. 이 부분이 얼마나 다 공통되게 반응하고 있는가. 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한 느낌은 듣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면 좋은 앙상블의 출발점은 뭐다? 네, 잘 듣는 거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 연습, 특히 대사 연습을, 연기 연습을 할 때에는 나의 대사를 내가 하는 것에서 등장인물, 배역이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, 그리고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? 상상해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인물을 찾아서 대입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, 그리고 이 전체의 앙상블을 위해서는 다른 배역들이 하는 말들, 주변의 반응들을 어떻게 잘 들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대사와 행동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여러분,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되어보세요. 로미오도 되면 너무 멋있겠다. 네, 응원합니다. 안녕.